자, 살아있는 오후 4시 실시간 뉴스 현장을 가장 빠르고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오늘 이야기더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주목할 세 개의 숫자는 바로 43, 그리고 8, 24입니다. 자, 먼저 43입니다. 43시간 뒤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 지금부터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는 금요일 오전 11시까지요. 진공 상태에 들어가는 헌법재판소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주변에 150m 구간까지요. 차단선이 확장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00m였는데 이게 150m로 진공 상태가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만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건데 경찰은요, 지금 현장에 농성자 일부가 남아서 이동을 하는 것을 설득 중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또 선고일에 역대 최대 인원이 집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선고일에는요, 경찰 특공대까지 배치됩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의 경호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온라인 선동 감시팀을 운영을 해서요, 발견 즉시 대응하겠다, 이런 엄정한 경고도 현재 갖춘 상태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헌재 앞 도로를 저렇게 차벽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벽 사이의 저 도로에는 인원들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석피 부대변인, 네. 영상만 봐도 벌써부터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니까 자, 반경 150m 반경 안에 있었던 천막은 사실상 거의 다 철거가 된 상태고, 조금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대로 헌재 반경 100m가 아니라 150m까지 아예 진공 상태를 만든다, 이거예요. 그럼 저 구역 내에서 집회 시위 이제 원천 금지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게 원천 금지되는 것보다 경찰이 설득을 해가지고 좀 시위를 못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집회 신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1인 시위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정치권에서 양당의 지지자들을 조금 설득해야 되고, 양당 공이 같이 150m 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는 지금 정치권이 보여야 될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최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줄여야 한다, 이런 설명을 해주시는 건데, 자, 영상만 봐도 굉장히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이에는 이제 더 이상 인원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건데, 저 김기흥 대변인, 그러니까 오늘부터 선고 당일까지,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 50명도 릴레이 철야 농성을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 진공 상태 지금 밖에서 철야 농성을 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저기는 뭐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오전 7시부터 이제 김정재, 김은혜, 송원석, 구자근 의원 등 한 50여 명이 안국역 인근으로 집결을 했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5인씩 릴레이를 하고, 아무래도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50명이 모여서 하고, 그 이외에는 이제 5명씩 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헌재 앞에는 사실상 지금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안국역 인근에 그곳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예전에 있었던 이제 국민 변호인단, 거기다 원래 이제 헌재 앞에 한 100m 정도 앞에 있었는데, 국민 변호인단의 농성 천막은 철거가 된 상태고요. 아무래도 이제 헌재 앞에 1인 시위가 일부 남아 있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들이 유도를 해서 밖으로 이제 내보내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헌재 앞 영상 보여드리고 있지만요, 이렇게 그래픽으로 보면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헌법재판소고요. 이렇게 빨갛게 칠해진 이 선이 지금 경찰이 세워둔 차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경 100m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 속보에 따라서 이게 진공 상태가 더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00m에서 150m로 더 늘린 건데, 그만큼 위험 소지가 더 클 것으로 본다, 경찰은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김기흥 대변인, 이날 경찰봉이랑 캡사이신까지 동원을 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 이제 군중 심리가 작동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작은 미면, 어떻게 보면 마찰도 상대를 어떻게 보면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경고를 하더라도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상대를 제압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미연의 어떤 폭력으로 이루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안전장치이자 그런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전 캡사이신하고 경찰봉 사용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앞으로의 어떤 폭력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경찰의 불가피한 어떤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고일에요. 안국역이 폐쇄가 되고요. 안국역이 그냥 완전 폐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13개교가 휴교를 하고요.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그러니까 헌재 인근에 있는 궁들도 휴궁에 들어가고요. 일부 상점 역시 휴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굉장히 긴박한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 강성필 부대변인. 그런데 경찰이 어쨌든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천막들에 대한 철거를 계속 요청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진공 상태 안이 아니라 밖에 있는 천막들도 한 50개가 넘는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네. 그러면 여기로 다시 시위 인파들이 몰려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저 천막, 그러니까 150m 밖에 있는 천막에 대해서는 예. 저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철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천막이 없다고 해서 저기에 군중들이 안 모일 리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천막까지 무리하게 철거를 해버린다고 하면 네. 오히려 양당의 지지자들을 조금 자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150m 이전에는 누구라도 경찰의 철거 요청에 협조를 해야 되지만 저기 150m 밖에 있는 것들은 예. 자연적으로 조금 감소하든지 아니면 저것을 물리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조금 위험해 보이지 네.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이 영상이 안국역 인근에 있는 천막들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뭐 정당에서 설치한 일부 현수막들이나 뭐 천막들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 이거를 철거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시군요. 네. 일단 뭐 집회의 자유를 또 보장해야 한다 네.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해주신 건데, 자, 그런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종교계까지 가세했습니다. 영상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이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계까지 거리로 나선 건데, 선거를 앞두고요, 조계종 소속 스님들이요,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면서 지금 저렇게 조계사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오체 투지에 나서고 있는 모습 저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계까지 가세를 하면서요, 긴장이 그야말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덕수 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에요, 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그 전철을 막기 위해서 한 총리가 직접 엄중 경고에 나선 겁니다. 경찰과 지자체의 질서 유지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께도 당부드립니다.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자세를 주문했지만요, 정작 정치권에선 선고가 나오기도 전에 벌써부터 자칫 불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말들이 먼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3주 전에 채널A에서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한다고 하셨거든요. 이 입장 여전히 변함없다고 보면 될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뭐 느닷없이 여당 원내대표가 승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먼저 무조건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결정에 따르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이고 야당에게 승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말이 되지 않죠. 조금 전에 이 대표의 답변 저희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승복 메시지를 따로 안 내겠다 이런 뜻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통령 변호인 측이 수용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이 다 당연히 승복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다만 저희가 이제 이재명 대표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헌재 결정이 늦어지고 마은혁 후보자 관련해가지고 임명을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줄탄핵, 쌍탄핵, 실제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탄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리적 어떻게 보면 내전, 최상목 경제부총리죠. 경제. 예. 최상목 경제부총리 관련해서 이제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혈 사태라는 언급을 했고,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8대0
그 인용을 확신하시고 계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건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여전히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강성필 부대변인. 네. 민주당의 당적이 있으시니까 네. 지도부 일원으로서 이 대표의 저 뜻이 승복 메시지 안 되겠다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우리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예. 이재명 대표가 분명하게 말했잖아요. 승복은 당연히 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요. 예. 당연히 승복할 것이고요. 저희는요. 지금 야당이에요. 승복 안 하잖아요. 안 한다고 해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군대, 경찰, 검찰 다 지금 여당이 컨트롤할 수 있지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오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꼭 드려야 돼요. 저는 대통령 측 변호인과 네.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전혀 다를 것이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도 승복 메시지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네. 뭐 저희 채널A에 나와서 했던 발언은 사실 며칠 전 발언이고 네. 저 발언은 조금 전 발언이기 때문에 네. 자,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네. 이 뜻이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도 설명이 혹시 오해가 받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발언의 행간에는 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탄핵 선고가 인용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 승복은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저는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네. 저희 민주당은요 다 승복해야 된다. 승복하지 않아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다만 혹여라도 기각이 나온다고 하면 추후에 민주적인 방식, 법률 내에서 저희는 항의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자, 이남희 기자. 민주당이 오늘 비공개 최고위를 열었는데 여기서 의원들한테 헌법재판소 자극하지 말라. 그리고 불복 발언도 삼가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취재됐다면서요. 정확하게는 불복 발언을 하지 말라는 발언은 아니고 이제 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선거 관련해서는 의원님들 언행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예. 언행을 조심하자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전에 이제 한 당직자가 헌재를 자극하는 발언을 좀 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발언을 하니까 언행 조심하자 이런 발언이 나온 거고요. 네. 의원들한테 문자도 다 갔어요. 언행을 특별히 조심해 주십시오. SNS 글을 올릴 때나 인터뷰할 때나 글을 말을 조심해 주십시오. 이러던 와중에도 이제 예. 여러 가지 발언들이 지금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저희가 오늘 하루 민주당에서 나온 그야말로 뭐 불복을 시사하는 것 같은 발언을 모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자, 살인죄 반성 않는데 용서부터 강요한다. 또 가해자 승복 없이 승복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쭉쭉 발언들이 오늘 나온 건데 강성필 부대변인. 네. 그러니까 좀 발언을 좀 조심하자. 오해 살 만한 발언 좀 하지 말자. 이런 취지의 당부와는 좀 결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도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꼭 저렇게 사람이 대표의 많으니까. 예. 어떤 시그널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한마디씩 보태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사실 저희 대변인단도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표께서는 이미 여기 채널A에서 예. 분명히 승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앞서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연장성상에서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승복해야 된다. 불복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분들은 민주당 전체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뭐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까지 아까 그래픽에서 보면 뭐 상당히 온건한 성향으로 알려지신 분인데도 이분까지 대통령이 승복 입장 밝힌 게 없는데 뭐 야당한테 어떻게 먼저 승복하라 하냐 이렇게 쏘아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어쨌든 아직까지 승복 메시지 내지 않고 있어요. 근데 김기영 대변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요 조금 전에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승복 메시지 권유할 생각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승복은 당연한 것이라 내라 내지 말라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탄핵 반대와 기각이 당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당연한 거라서 할 필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강성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뭐 당연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헌재 결정 말고 이거에 예. 대해서 우리가 뭐 상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심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결정에 대해서 저희는 수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뭔가 자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박홍근 전 원내대표 지금 4선이죠. 그분은 기각과 각하가 된다면 이거는
저항해야 되고 네. 불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저의 입장은 뭐냐면 수용이란 건 뭐냐면 조건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답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인용이 아니면 무조건 이번은 불복이나 아니면 저항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고 예. 저희 입장은 뭐냐면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저는 뭐 대통령실에서도 근무했고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측에 있는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결과를 수용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꾸 공세적으로 굉장히 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야당이 이렇게 공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원내대표는 승복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내라 내지 말라 이렇게 압박할 필요는 없다. 그런 취지가 아닐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저는 선의를 믿고 싶지만 예. 저는 이제부터 헌법재판소와 모든 현상에 대해서 벌어지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할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 승복한다고 여기 채널A에서 말했죠? 예. 했습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 승복한다고 했죠? 근데 대통령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님은 왜 대통령께만 친절한 겁니까? 그리고 야당한테는 왜 그렇게 친절하지 못한 겁니까? 네.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왜 안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예.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네. 뭐 국민이 원하면 하실 필요도 있죠. 예. 근데 저는 양쪽이 제일 좋은 모양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우리가 수긍하고 수용하겠다. 하나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거는 받아들이는 게 맞다.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게 맞다.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제일 모양새는 좋은데요. 예. 뭐 대통령 측이나 아니면 이재명 측도 제가 볼 때는 스치듯이 한 부분이 좀 아쉽지만 했다고 예. 하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채널A에서 했기 때문에 그 무게감은 제가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뭐 총리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이렇게 가세를 해서 전운을 계속해서 고조시키는 상황 속에서요.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도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요. 조금 전에 탄원서를 저렇게 뭉텅이로 들고 헌재까지 찾아가서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저 탄원서가요. 178만 명, 그러니까 무려 약 180만 명의 탄원서를 저렇게 통째로 들고 헌재를 찾아가서 전달을 한 겁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요.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도요. 100만 명의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런 탄원서를 뭉텅이로 헌재에 갖다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는요. 기각 결정을 하는 헌법재판관은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면서 바로 이 사람의 비유를 했습니다. 명명백백한 내란, 쿠데타를 과연 기각 혹은 각하 또는 그러한 의견서를 낼 헌법재판관이 있을까? 만약 이런 의견을 내고 이런 판결을 쓴다고 하면은 그 헌법재판관은 역사적 죄인이고 제2의 이완용입니다. 자자손손이 대한민국에서 못 살아요. 이건 선동이거든요. 네. 일종의 내란 선동입니다. 한마디로.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고 거리로 나와라. 그래서 네. 선동이라는 점에서 고약한 원동이고요. 두 번째 의미에서는 이것은 헌재에 대한 마지막 압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정치권에 이런 분위기가 왜 만들어지냐? 아무래도 오늘의 두 번째 숫자를 살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바로 8입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이 4대4 결정을 내릴 것이냐 아니면 8대0이 될 것이냐, 그야말로 정치권이 아무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고조되는 것일 텐데요. 자, 이남희 기자. 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죽을 사자가 뭐 2개니 정치적 사망 선고다. 아니면 뭐 4월 4일 11시가 그러니까 네. 합치면은 이 수인 번호가 될 수 있다. 네. 아니면은 뭐 4월 4일은 4대4다. 뭐 그래서 기각이 될 수 있다. 저마다 제각기 자기 방식대로 해석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이 이렇게 근거도 없이 약간 허무맹랑한 사실 해석을 내놓고 있고 이 숫자 뭐 더하기 빼기 하면서 사실은 샤머니즘에 대해서 되게 비판을 했었는데 예. 오히려 이 숫자나 여러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샤머니즘 비판하더니 샤머니즘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정작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교수는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다양한 해석들에 대해서 좀 선을 그었습니다. 결론은 재판관님들 자신도 몰라요.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외부로 이게 알려졌어요. 당사자가 그 사이에 나쁜 결정, 자기한테 불리한 결정을 선고받느니 차라리 사건을 취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청군이 사건을 취한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 내용 누설에 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 판결이 유출됐던 사례가 있어서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보안을 너무 세게 강화했기 때문에 이거 절대 세워나갈 수가 없다. 이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마지막 오늘의 숫자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4. 그러니까 오늘부터 선고까지요. 24시간 철통 보안에 들어간 헌법재판소 이야기입니다. 자, 김기흥 대변인. 지금 헌법재판소 상황 다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사실. 말년병장 때는 떨어지는 나뭇잎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번 주에 헌법재판관들의 상황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도 제대로 뭐 어디 밖에 나가서 못 하고 식당도 못 가고 그런다면서요? 얼마나 보안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혹시나 도청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고 가는 대화를 할 때 굉장히 도청을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 하고 그 집무실과 평의실에서도 도청 방지 장치가 갖춰져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통제를 굉장히 강화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들어가서는 안 될 분들이 들어가서 뭔가 정보를 캐내면 안 되기 때문에 건물 전층을 통제를 강화했다고 그러고요. 식사도 안에서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우리 옛말에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뭐가 듣는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밤에도 귀가 있다는 그런 영어 표현이 있는데 그런 만큼 이제 안에서 식사를 하신다고 그러고요. 아무래도 이게 이른바 결정문 전체가 만들어지진 않겠지만 그런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이른바 쪽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분산시켜서 이거를 나눠서 담당하기 때문에 이게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봤을 때 앞부분만 봐서는 이겼다 생각했는데 뒷부분을 보면 그게 반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를 담당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인용이다 기각이다 할지언정 전체를 봤을 때 그게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눠서 담당하게끔 하는 어떤 전략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내리는 헌법재판관뿐만이 아니라 결정문을 도와주는 헌법연구관들을 통해서도 이게 셀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결정문을 아주 일부씩 조금씩 맞게 해가지고 내용을 그러니까 스포일러를 소위 말해서 원천 차단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또 다른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에게 지금 상황 또 물어봤습니다. 서명된 초안의 경우에는 밀봉해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직접 집무실에 보관하고 일체 이제 비밀을 유지하는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안전을 위한 보안 요원이 24시간 자택뿐만 아니라 집무실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 실명까지 거론을 하면서 신변 위협 계속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성필 부대변인? 네. 그래서 자택까지 경호를 강화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당연한 거죠. 이게 지난번에 서부지법 사태가 있었잖아요. 폭동 사태.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해당 재판관이 6분만 청사를 늦게 나왔다고 했다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 촉박한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경찰관 2~3명이 만약에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재판관들이 탄핵 선고 이후에도 저는 필요하다고 할 만큼 과도할 만큼 저는 경호를 더 그때까지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함께 이제 보안을 워낙 중시하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정미 재판관이 너무 열중한 나머지 헤어롤 말고 출근하는 모습이 포착됐잖아요. 이번에는 그렇게 출근하는 모습조차도 포착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출근하는 모습조차도 찍기 어려울 정도로 보안을 더 세게 할 거다 이런 설명이시군요. 자, 금요일 오전에요. 8명 재판관들 마지막 서명을 마치고 나면요. 대신 판정으로 입장을 합니다. 만약에 만장일치면은 이유를 먼저 얘기를 하고요. 의견이 엇갈리면 주문부터 읽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내일 모레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